전설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하였답니다. 그러면 즐거운 시간 되셔요. 옛날 어느 산골 석계촌이라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헌데 산천초목도 잠든 깊은 밤 석계촌의 한 초가집에서 찢어지는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뭐요? 뭔 소리요? 말숙이네에서 난 거 아니에요. 오밤중에 무슨 소란이여라? 이복의 말숙이. 뭔 일이요? 곤히 잠들어 있던 석계촌 사람들은 끔찍한 비명 소리에 모두 잠을 깼습니다. 아무렴 작은 마을이라 누가 방귀만 뀌어도 어느 집에서 난 소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놀란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웅성거리며 말숙이네 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헌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기절할 듯한 흐느낌만이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이에 호기심을 참지 못한 경서댁이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고매 뭔가 병고가 났나벼. 이러지들 말고 들어가 봅시다들. 이복의 말숙이 괜찮은가? 석계촌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주저하다가 결국 후다닥 말숙이네 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본 순간 모두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숙이의 남편 개똥이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헌데 그 죽음이 너무도 처참했습니다. 바지는 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약물은 형체도 없이 뜯겨나간 채 두 눈은 부릅뜬 상태였습니다. 이게 다 뭐요? 이게 어쩐 일이야? 웜에 개똥이. 개똥이 자네 왜 이래 되었는가? 말숙이는 그 앞에서 힘없이 주저앉아 목이 터져라 울고 있었습니다. 석계촌 사람들은 그런 말숙이를 부축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에그머니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있던 개똥이가 돌연 푸르딩딩한 입술을 달싹이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개똥이가 돌연 요사스러운 여성의 목소리를 말을 하였습니다. 남정네들은 아랫돌이 꽉 잡고 숨어 계시게들. 잡아 뜯어서 죄다 고자로 만들어 죽구마. 개똥이는 킬킬거리며 피를 울컥울컥 토했습니다. 그리고는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다가 이내 툭하고 마침내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를 지켜본 말숙이는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죠. 석계촌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게 귀신의 짓이 아니고 뭐란 말이오? 죽은 시체가 말을 다 하고. 남정네들을 몽땅 고자로 만든다니 이게 무슨 재앙이래요. 으이고매 이런 흉흉한 일이 어디 있단가. 이를 어쩌지? 포도청에 신고해야 하나? 포졸라리들이 귀신도 잡아가 주실라나? 누구도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얼굴만 살피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살을 애듯 차가워졌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마저도 섬뜩하게만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석계촌 사람들은 한 명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소복히 쌓인 눈길을 뚫고 한 아낙네가 온몸을 덜덜 떨며 관아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대감 나으리 고대감 나으리. 이른 새벽 관찰사 고종혁 대감댁의 가명 앞에서 한 아낙네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관청 마당을 쓸고 있던 하인은 이를 듣고 깜짝 놀라 고대감에게 알렸습니다. 대감님, 밖에 한 아낙이 울며불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고대감은 손에 들고 있던 서책을 덮고 말을 건넸습니다. 새벽부터 무슨 일이길래 그리 소란이냐? 남편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모습이 심상치 않다옵니다. 고대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향했습니다. 나가보니 한 아낙네가 무릎을 꿇은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낙네의 얼굴은 야윈데다 피곤이 가득했고 입술은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고대감은 침착한 시선으로 아낙네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나를 급히 찾았다고? 어인 일이냐? 대감 나으리 도와주십시오. 남편이 죽었사옵니다. 어찌나 한이 깊은지 두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였습니다요. 그렇다면 사또에게 먼저 찾아갔어야 하지 않겠나?
어인일로 나를 찾아왔더냐? 아이고, 물론 포도청의 일을 고하였습니다. 헌데 사또께서도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셔서 해결을 못하였습니다. 사또가? 그게 무슨 말이더냐? 귀신의 짓입니다. 귀신의 짓이어서 방도가 없다 하였습니다. 고대감은 아낙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밭에 무릎을 꿇고 앉은 아낙네를 부축하였습니다. 그래. 일단 안으로 들어가세. 강보가 따뜻한 차를 준비하거라. 예, 나으리. 고대감은 그렇게 아낙네를 가명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낙네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뜨거운 차를 몇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진정이 되었는지 서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작은 벼가 익을 시기였던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요. 말숙이네 남편이 한밤중에 변고를 당하였지요. 헌데 그날 이후부터 계속해서 석계촌의 남정네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옵니다. 수탉이니 순념소 같은 수컷 짐승들까지도 모조리 폐사했지요. 역병이라도 도는 것 아닌 게냐? 아닙니다. 병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 몹쓸 귀신의 짓입니다. 귀신이라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가? 아낙네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옷소매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곧 결심한 듯 눈물을 닦고 힘겹게 말을 뱉었습니다. 그것이 사내들의 물건이 처참히 뜯겨서 죽었사옵니다. 아낙네의 충격적인 말에 고대감은 두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곁에 있던 강복이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버렸지요. 아무렴 사내라면 누구나 두려울 만한 죽음이었습니다. 에그머니나, 이게 무슨 병고랍니까? 젊은이들, 심지어 사내 아이들까지 모두 그리 목숨을 잃었지요. 밤을 새워서 곁을 지켜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디선가 음산한 바람이 휙하고 불면 불이 모두 꺼집니다요. 그리고 끔찍한 비명이. 제 남편도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낙네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대감은 이제야 사또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낙네가 찾아온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대감은 도수를 사용하는 대감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석계촌의 남정네들은 죄다 공포에 떨고 있겠구만. 예, 이제는 감히 해가 지면 남자들이 밖에도 못 나갑니다. 헌데 문을 걸어 잠그고 촛불을 켜고 지키고 있어도 소용이 없으니 고대감은 손가락을 가볍게 두드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네. 과인이 아니면 해결하지 못하겠구만. 자네는 너무 걱정 말고 일단 여기 있어 보게. 감사합니다, 나으리. 감사합니다. 강복이는 눈치껏 아낙네를 데리고 별채로 안내하였지요. 고대감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곧장 관아의 사또를 불렀습니다. 사또는 황급히 가명으로 달려와 대청마루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님, 급히 부르셨다 하여 달려왔사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석계촌의 변고에 대해 듣고 싶구나. 사또도 이미 알고 있었겠지. 사실 그 일로 저희도 골머리를 앓고 있었사옵니다. 포졸들을 이끌고 직접 석계촌으로 갔지만 도무지 손을 쓸 방법이 없었사옵니다. 사또는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사또가 포졸들을 데리고 석계촌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을 조사하는데 포졸들이 하나씩 죽어나가기 시작하였지요. 아낙네가 말한 똑같은 방식으로 차가운 주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체 옆에는 피로 마을에서 썩 나가지 않으면 모두 불알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이건 정말 귀신이 한 짓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대는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포졸들이 겁을 먹고 도망치려 하였사옵니다. 저희도 더 머물렀다간 변을 당할 것 같아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대감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사또가 후퇴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고대감은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좋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군. 내가 직접 석계촌으로 가겠다. 대감님 위험하옵니다.
저희가 다시 가보겠사옵니다. 됐네. 그대는 충분히 최선을 다하였어. 포졸들이 가서 해결할 문제였다면 이미 해결되었겠지.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네. 백성들이 사특한 악귀들에게 고통받고 있는데 어찌 이 몸이 좌시하겠는가. 고대감은 그리 말하며 하인을 향해 단호히 명령했습니다. 강보가 장도를 챙겨라. 그리고 관군을 준비시키도록 하거라. 대감님, 정령 직접 가시렵니까? 그래. 안학내는 내가 잘 돌봐주거라. 일이 끝나면 기별하겠다. 고대감은 관군을 이끌고 석계촌으로 향했습니다. 헌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 가까워지면 가까질수록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는 겁니다. 고대감과 관군들은 잔뜩 긴장하여 두터운 안개를 뚫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나아가는데 이럴 수가 믿겨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처음 안개를 마주쳤던 곳을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에 관군들은 술렁거리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반면 고대감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안개를 훑어보더니 말에서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돌아가거라. 나 홀로 가야겠다. 대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되옵니다. 이 안개는 보통 안개가 아닐세. 보통 안개가 아니라니요. 누군가가 요술을 부려서 현혹하고 있네. 이렇게 몰려갔다가는 오히려 위험하네. 자네들은 모두 돌아가게. 관군대장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고대감의 단호한 태도에 더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고대감은 허리에 찬 장도를 한번 쓸어내리며 깊은 안개 속으로 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개 속으로 홀로 들어간 고대감은 품속에서 부적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주문을 읊조렸습니다. 파운견일 벽사제암 영광현현. 구름을 부수고 해를 보며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어둠을 제거하노라. 신령의 빛이 나타날지어다. 고대감이 주문을 외우자 이게 웬걸? 부적이 절로 불이 붙어 타들어가는 겁니다. 고대감은 새카맣게 타버린 부적을 손으로 짓이겨서 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를 눈꺼풀 위에 발랐지요. 그러자 마치 짙었던 안개 속에서 흐릿했던 길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엄하구나. 이 몸이 수련한 술법은 진법이며 이딴 사술로는 가릴 수 없는 것이니라. 고대감은 나직이 말하였지만 기운을 담은 목소리가 사방으로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허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요. 고대감은 콧방귀를 뀌고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한 여인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추세요. 고대감은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안개 속에서 붉은 다홍색 쓰개치마를 쓴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세요. 더 들어갔다가는 뜨거운 맛을 볼 거예요. 그럴 수 없네. 어서 길을 비키게. 노인네가 고집도 세구려. 그리 나오신다면 나도 어쩔 수 없지요. 이에 여인은 품속에서 작은 방울을 꺼내어 손가락 끝으로 가만히 흔들었습니다. 방울은 맑고 영롱한 소리를 냈으나 그 소리가 퍼지자마자 주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몰아치며 안개가 짙어졌고 순식간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길이 보였으나 이젠 손을 뻗어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불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수십 마리의 부엉이 떼가 어디선가 날아와 고대감을 향해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며 덮쳐왔습니다. 허나 고대감은 미동도 하지 않고 천천히 품속에서 작은 목각 인형을 하나 꺼내어 손끝으로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닭 모양의 목각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여인은 피식 웃으며 조롱했습니다. 지금 나와 인형놀이라도 해보자는 거요? 오냐, 어디 한번 놀아보자꾸나. 고대감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수인을 맺었지요. 그 순간 바닥에 떨어진 목각 인형이 순식간에 실제 닭으로 변하더니 두 날개를 파르르 떨며 부리로 땅을 한번 쪼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렁차게 울어제꼈지요. 귀가 울릴 만큼 쩌렁쩌렁한 소리였습니다. 그러자 어둠이 한순간에 걷히며 짙은 안개가 일렁였습니다.
고대감을 향해 날아들던 부엉이 떼는 허둥지둥 공중을 맴돌다 이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야행성 부엉이 떼는 닭 울음소리에 아침이 된 줄 알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여인은 놀란 듯 눈을 가늘게 뜨며 고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대감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복에 요사스러운 수작을 부릴 거라면 좀 더 정교하게 준비하지 그랬는가? 제법 잔머리가 잘 돌아가시는구려. 허나 그렇다고 하여도 순순히 보내줄 수는 없어요. 그만. 지금 이러고 있는 동안에도 석계초는 악귀에 시달려 고통에 시름하고 있네. 만약 이 이상 더 나를 방해하겠다면 안여자라 할지라도 용서치 않겠네. 그러니 쓸데없는 신변잡기로 내 앞길을 막지 말게나. 댁은 뉘시길래 남의 일에 이리 참견하셔요? 여인의 질문에 고대감은 두 눈을 날카롭게 뜨며 위험 넘치는 목소리라 말하였습니다. 이 몸은 금호산인 김시습대 선생의 법맥을 이은 고종혁 대감이네. 순간 소양의 화들짝 놀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지요. 감히 고명하신 도술 대감님을 못 알아뵈다니 죽을 죄를 지었사와요. 용서하소서. 그대의 이름을 밝히게. 저는 소양이라 하옵니다. 석계촌의 무당이지요. 소양이라 자신을 밝힌 여인은 비록 처음엔 요사한 술법으로 길을 막으려 했으나 그 태도에서 악의가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소양은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차분한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양은 본래부터 이 마을에 살던 것은 아니었으나 최근 석계촌에서 발생한 기이한 사건을 듣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헌데 도저히 소양의 실력으로는 사악한 악귀를 퇴치하지 할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악귀들은 더욱 화가 나서 활개치며 주변 사람들 해하였다고 하지요. 게다가 최근 음기가 너무 강해져서 석계촌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에 소양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술법으로 안개를 둘러 마을 안에 아기를 가두었다고 했지요. 고대감은 소양의 말을 들으며 잠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소양의 말대로라면 석계촌의 병고는 단순한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 오랜 세월 억눌려 있던 강한 원령의 작용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기특하구나. 이제부터는 과인이 돕도록 하겠다. 석계촌으로 안내하거라. 정말이신가요? 허면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 늙은이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대감님. 제가 어찌 도술대감으로 이름 높으신 고대감님의 능력을 의심하겠나요? 저를 따라오시지요. 소양은 앞장서 고대감에게 길을 안내하였습니다. 고대감은 묵묵히 장도를 고쳐매고 뒤를 따랐지요. 안개가 다시금 일렁이며 두 사람은 석계촌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소양을 따라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자 석계촌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마을은 온통 음산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창문마다 바람막이로 덧댄 천이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곳곳의 집들은 인기척 없이 조용했으며 삭막한 거리에선 한기 어린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석계촌이옵니다. 이미 마을 초입부터 범상치 않은 음기가 자욱하구나. 지상이 아니라 흡사 마구니들이 판을 치는 무간지옥에 발을 들인 것 같다. 고대감은 코끝을 찌르는 습하고 무거운 공기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온 마을이 음습한 기운에 잠식된 듯 바람조차 기괴하게 윙윙 울리며 골목을 휘돌았습니다. 게다가 마을에는 눈에 띄게 남자들이 줄어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창백한 얼굴의 아낙네들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고대감을 흘겨볼 뿐이었습니다. 허름한 초가집들은 하나같이 문이 꼭 닫혀 있었으며 몇몇 집은 사람의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고대감과 소양은 병고를 당한 집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증언을 들었습니다. 나으리, 제 남편도 그날 밤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싸늘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요. 낮에도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어두워져도 등골이 서늘해지고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러다가는 석계촌이 아니라 과부촌이 될 지경입니다. 석계촌 아낙네들의 증언은 고대감이 가명해서 들었던 이야기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허나 도대체 이 괴이한 사건이 발생한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였지요.
이 악귀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원을 도무지 알 수 없도다. 고대감은 다시 한번 마을을 한 바퀴 돌며 풍수지리와 지맥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어 땅의 기운을 감지하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끝으로 지맥의 떨림을 느끼며 길을 탐색하였습니다. 허나 이상했습니다. 석계초는 본래 산세가 두텁고 물길이 순조롭게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좌청룡 우백호, 전주작 후연무의 형세를 갖춘 명당지로 자연스럽게 기가 모이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헌데 지금은 땅의 기운이 억눌려 흐름이 막혀 있었고 마치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뒤틀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지맥은 갈라져 음기가 흩어져 있었으며 바람은 마을을 한 바퀴 맴돌다 이내 기이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대감의 눈에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은 사당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도 깔끔하고 단정한 사당이었습니다. 이는 완벽히 마을의 영맥을 모두 연결하는 자리에 위치한 사당이었지요. 다만 유난히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질적인 느낌을 풍겼습니다. 이 사당은 언제 세운 것이더냐? 1년이 채 안 되었을 것이에요. 무엇이? 새로 지은 것이라는 말이냐? 원래 이 자리에 오래되고 허름한 사당이 있었답니다. 하오나 몇 달 전 벼락을 맞고 불타버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불길한 징조라며 급히 새 사당을 세웠다나요? 역시나 해답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구나. 고대감이 사당 앞에 서서 기운을 감지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기운이 묘하게 일그러져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당을 둘러싼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계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땅에 귀를 기울이자 땅속 어딘가에서 음습한 소리가 미세하게 울려 퍼지는 듯하였습니다. 고대감은 천천히 사당의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매 속에서 작은 오행동전을 꺼내 사당의 문턱에 던졌습니다. 오행동전은 문턱에 닿자마자 기묘하게 한 곳으로 모여들더니 갑자기 빙글빙글 돌며 오묘한 문양을 그려냈습니다. 이것은 천문이 어긋난 땅에서만 나타나는 반응이었습니다. 고대감은 눈을 가늘게 뜨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옳거니. 이곳이 바로 마을의 기운을 뒤흔든 중심이로구나. 그때 고대감의 손에 들린 장도가 희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흉살이 가득한 장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당은 단순한 신당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봉인하던 장소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고대감은 조용히 사당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당 내부는 정갈했지만 어딘가 생기가 없었습니다. 분명 새로 지어진 건물인데도 공허하고 음산한 느낌이 감돌았습니다. 고대감은 사당 한가운데로 다가가 조용히 손을 들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그리곤 허리춤에서 붓을 꺼내더니 손가락을 깨물어 붉은 피를 묻혔습니다. 무엇을 하시는 것이어요? 이제부터 신령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러니 조용히 있거라. 고대감은 손가락에서 나오는 피를 찍어 자신의 귀 뒤에 청령이라는 글자를 꾹 눌러 적었습니다. 순간 주변이 삽시간에 고요해졌습니다. 고대감은 웅웅거리는 진동 속에서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대감은 흐느낌이 새어나오는 방향을 따라 사당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곧 사당의 한가운데 바닥이 기묘하게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로군. 고대감은 단숨에 장도를 뽑아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낡은 나무 바닥이 갈라지며 그 아래에서 흙더미가 드러났습니다. 고대감은 곧바로 주저앉아 손으로 흙을 헤치며 무언가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어두컴컴한 사당에서도 하얗게 빛나는 돌이었지요. 아니, 이것은 영석아니어요? 그렇다. 헌데 이를 보게나. 보통 큰 녀석이 아니야. 게다가 균열이 가 있다네. 이럴 수가. 대감님 말씀대로예요. 고대감은 곧바로 몸을 일으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서 삽과 괭이를 가져와라. 이곳을 파헤쳐야 한다. 석계촌 사람들은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고대감의 엄중한 명령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몇몇 장정들이 땅을 깊이 파내자 더욱 큼지막한 흰 바위가 완전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바위의 한쪽 면에는 커다란 균열이 나 있었습니다. 고대감은 이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굳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나 영석이 깨진 바람에 이 사달이 난 것이로구만.
대감님, 이 바위가 도대체 어떤 물건이길래 앞귀를 틀어막고 있었나요? 이 바위는 단순한 돌이 아닐세. 이곳 석계촌의 기운을 다스리는 신령석이지. 본래 신령석은 강한 양의 기운을 머금고 있어 주변에 흐르는 음기를 흡수하여 균형을 유지하네. 이 돌이 있었기에 마을이 평온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렇다면 사당에 불이 붙는 바람에 음기가 날뛴 건가요? 아닐세. 사당을 올바른 방식으로 짓지 않아서 영석의 기운이 흐트러졌고 봉인을 유지하던 기맥도 끊어진 것이 분명하네. 그 탓에 음과 양의 기운이 흐트러진 게지. 석계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술렁거렸습니다. 그럼 이 봉인을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대감님. 고대감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뜨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이 봉인을 재건해야 한다. 봉인을 재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령석은 원래 강한 양기를 머금고 있어야 하네. 허나 이미 균열이 생긴 이상 신령의 기운만으로는 봉인을 복구할 수 없지. 그러므로 순수한 양의 기운을 가진 존재들이 필요하네. 즉, 어린 남자아이들의 기운을 빌려야 하네. 어린 남자아이들이요? 그래. 아이들은 순수한 기운을 가지고 있네. 특히 남자아이들은 어릴수록 강한 양기를 품고 있지. 이들의 기운을 빌려 신령석의 봉인을 재건할 수 있네. 당장 마을의 어린 남아들을 모으게. 마을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고대감의 단호한 기세에 감히 반박하지 못하고 황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양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고대감을 바라보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대감님, 정말 가능할까요? 반드시 가능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을은 더 이상 희망이 없네. 고대감 데려온 어린 남자아이들을 사당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신령석 앞에 둥글게 앉혔지요. 아이들의 얼굴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이에 고대감은 차분한 목소리로 아이들을 독려했습니다. 알겠느냐?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내가 알려주는 주문을 외워야 하느니라. 허나 절대로 눈을 떠서는 아니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절대 눈을 뜨지 말거라. 아이들은 겁에 질린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대감이 알려주는 주문을 따라서 천천히 외웠습니다. 태양승천, 양기순정, 만사퇴산, 영명연년. 아이들이 하나둘 천천히 주문을 따라 외웠습니다. 이윽고 고대감은 장도를 빼들었지요.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부채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게 고대감은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고 이곳에 다시 정기를 깃들게 하소서. 고대감은 장도를 하늘로 치켜들고 부채를 펼쳐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화려한 건물을 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신령석의 균열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여러 마리의 악귀들이 튀어나왔습니다. 하나같이 악귀들은 뒤틀린 여인의 형체에 이글거리는 붉은 눈을 번뜩였습니다. 이들은 귀곡성을 내지르며 고대감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고대감은 건물을 주면서 아귀를 향해 검을 내질렀습니다. 검에 맞은 악귀들은 웃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뒤섞이며 공기 중에 흩어졌지요. 허나 악귀들의 수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베어낸 악귀들은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가 이내 다시 모습을 만들어가며 달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감고 있는 탓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귀로는 악귀들의 끔찍한 곡성이 들려오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자 악귀들은 아이들 주변을 맴돌며 귀에 저주를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은 이를 악물고 기도문을 계속 외웠지만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밤에 자다가 악몽을 꾸기만 해도 울음을 터뜨릴 나이인데 악귀들이 속삭이고 있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던 순간 한 아이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기어코 눈을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악령 하나가 아이의 눈구멍과 콧구멍 그리고 귓구멍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악령에게 빙의가 된 아이는 부들부들 떨더니 이내 몸을 뒤틀며 일어났습니다. 두 눈동자는 새빨갛게 번뜩였고 손가락은 기이하게 구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렸지요. 이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빙의된 아이는 고대감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고대감은 검을 단단히 쥐고 눈을 번뜩였습니다. 차마 아이를 뵐 수 없는 고대감은 검을 겨누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아이는 오히려 낄낄거리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순간 악기의 손톱이 날카롭게 번쩍이더니 고대감의 팔을 깊게 긋고 지나갔습니다. 팔을 베인 고대감은 짧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소매가 찢어지며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 빙의된 아이는 고대감이 고통스러워하는 찰나 검을 든 손목을 콱 움켜쥐었지요. 작달만한 손이었지만 악의 힘이 어찌나 센지 고대감은 그만 검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게다가 손목을 타고 섬뜩한 한기가 퍼져나오며 몸이 서서히 굳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무당 소양이 단숨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소양은 빙의된 아이를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서 가져온지 모를 돼지피를 아이의 이마와 눈에 발랐습니다. 악기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아이의 몸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고대감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대감은 단숨에 몸을 날려 악기를 단칼에 쪼개버렸습니다. 악기는 갈라지며 비명을 질렀고 이내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고대감은 마지막으로 건물을 이어가며 남아있던 악기들을 베어냈습니다. 그러자 사당 안을 떠돌던 모든 악기들이 신령석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검은 기운이 점점 사라졌고 균열이 생겼던 신령석이 다시 원래의 형태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신령석의 봉인이 되돌아온 것입니다. 고대감은 마지막으로 검을 신령석 앞에 푹 꽂아 놓았습니다. 오냐, 수고들 하였다. 대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을 구해주셨습니다요. 고대감은 천천히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무당 소양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사당은 이제 소양이 내가 관리하도록 하거라. 깨진 균열을 틀어막았지만 공양을 소홀히 했다가는 언제 또 이런 변고가 벌어질지 모른다. 명심하겠습니다, 대감님. 고대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대감이 사당 밖으로 나오자 어느새 하늘은 말끔하게 개어 있었습니다. 석계촌을 짓누르던 음기도 모두 사라졌었지요. 그렇게 도술대감 고종혁 대감은 아무런 미련 없이 석계촌을 떠났습니다. 고대감의 발걸음은 단호하였고 도포자락은 바람에 휘날렸지요. 묵묵히 걸어가는 고대감의 뒷모습을 보면서 석계촌 사람들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후 석계촌은 다시금 평화로운 마을이 되었답니다. 석계촌 사람들도 해마다 사당에 공양을 올리며 그날의 은혜를 잊지 않았지요. 이후 고대감은 여러 고을을 떠돌며 사람들을 해치는 요사스러운 것들을 거두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강을 지키던 이무기를 다스려 비를 내리게 하였고 어느 마을에서는 마을 어귀에 서린 원혼을 달래어 편히 눈을 감게 하였습니다. 어느 때는 귀곡산장에서 사람의 혼을 빨아들이던 몽달 귀신을 불살랐으며 또 어느 때는 도깨비들이 장난삼아 사람을 홀리는 고개에서 도술 대결을 하여 쫓아내었지요. 이에 간혹 산길을 건너다 사특한 귀신의 속삭임이 들릴 때 고종혁 대감의 이름만 대어도 귀신이 달아난다는 소문이 들렸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까요?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를 더 잔뜩 준비하겠습니다. 흥미가 있으시면 다른 이야기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